우리 지역 미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뚜르뜨 갤러리. 네, 미술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유익한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는 분인데요. 평론가님, 오늘 어떤 전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기존에 소개했던 전시와는 사뭇 다른 전시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그림 작품, 회화 중심으로 소개를 했다면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도예 작품이 등장하는 작품 전시입니다. 네. 도예요. 네. 그 용산구에 있는 보헤미안 갤러리라는 곳에서 열린 전시인데요. 네, 아주 이색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우리가 그림을 주로 이제 감상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좀 도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도예 작품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회화 작품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계를 오가는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와, 네. 오늘 좀 친숙해요.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상관없는 거죠. 네, 아무 상관없고요.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뭐 도예와 회화를 네.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니까 네.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관람을 하면 네, 될까요?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오늘은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예에서 회화로 이어지는 작품의 세계가 있고요. 또 공예와 순수 미술의 경계를 오가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오.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 그래요. 어쨌든 그냥 평소처럼 스며들듯이 그러시면 보면서 됩니다. 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헤미안 갤러리에서 열린 이인진 도예전 함께 가보시죠. 네. 저쪽에서 보면은 그 남산 빛이 너무 예, 예. 아름답게 보여요. 예, 예. 그 경리단 올라가는 거. 예, 맞습니다. 예. 네. 아, 오늘도 미인 선생님 나오셨네요. 이 보헤미안 갤러리는 그 우리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자꾸 떠올리는데 사실은 한자예요. 그래서 지킬 보, 지혜로울 해,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 편한 안. 그래서 아름다움을 지키는 지혜롭고 편안한 공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게 뭐예요? 아, 저거는 나무 껍질 위에다가 네. 손으로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다 집 모양이에요. 집. 네, 집. 네. 지붕 같네요. 저거는 이제 그동안 했던 그 도자기 작품 200여 개를 하나의 큰 틀에다가 모아서 다시 새롭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전시 공간은 1층하고 2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니야. 네. 그리고 작품마다 항상 새가 두세 마리씩 있어요. 네, 그거를 발견하는 재미도 이인진 작가님 감독님, 작품의 세계적으로 요소예요. 도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우리나라의 다랑아리와 도예 작품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죠. 더불어 우리나라 도예 작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미술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도예 작가들이 작품에서 예술적 영역을 넓히려 매우 노력하고 있다죠. 네. 그럼 이번에 찾아온 전시에선 지평이 넓어진 네. 우리나라 도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보헤미안 갤러리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스크 보헤미안 벗고. 갤러리 대표 강완선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이인진 작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어요. 이인진 작가, 네, 어떤 분입니까? 네, 이인진 작가는 중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도예에 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 40여 년 동안 도자 작업을 계속 해오시고 있는 도예 작가이십니다. 네. 설명해 그러면 주고 도예가의 계시는 우리 관점에서 보헤미안 갤러리 바라보는 대표님도 이인진 작가세요. 작가의 특징 도예 뭐가 하시는 있을까요? 작가세요. 네, 이인진 작가의 작품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유로움입니다. 이인진 작가는 흙을 소재로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재료를 선택하든 또 그 재료를 운영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작품들을 전시할 때에도 어떤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인진 작가는 자유로움을 표방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이 맥락은 수많은 요변을 나타내는 장작 가마와 연결돼서 작가만의 그 독특한 고집을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로
미술계에 도예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토기부터 회화, 토까지 작품의 영역이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저희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네. 도예가이신 대표님이 소개하는 전시라 그런지 네. 무척 기대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할까요? 네. 이인진 작가님은 사실 가스 가마나 전기 가마를 사용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장작 나무를 떼는 나무 가마를 사용해서 조금 우연성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우연성이요? 네네네. 가스나 전기는 일정한 그 온도를 맞추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이 장작으로 하는 가마는 그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불 조절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죠. 네. 꽃을 씹어 놓으셨네. 와, 성이네요, 성. 여기는 오랜 시간 흙이라는 재료의 언어를 습득하고 체화한 꼭 작가님의 전리품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아마도 전시의 다양성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작가는 차차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전시 작품을 횟수가 누군가가 저 거듭될수록 직접 시리즈를 좀 구입을 더 하려면 다양하게, 저 그리고 200여 개가 들어가 관객들이 있는 저 좀 더 작품을 공감하고 통째로 흥미를 구입을 느낄 수 하셔야지. 있도록 다 사야 되는군요. 네. 하나씩은 안 판다고 아이디어를 내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하. 처음에는 하나씩 놓던 도자기들을 2칸씩, 3칸씩 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해야 되고 조금 더 조형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큰 철제 바구니에 도자기들을 담음이라는 오브제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였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으니까 좀 더 다양한 전시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낱개로 있을 때와 도예 작품이 하나의 꾸러미로 있을 때를 보니까 색다른 조형미가 또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작품의 숫자는 몇 개나? 약 200개 가량 200 개나 된다고 하세요. 오.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보통 도예 작가들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일상에서 뭐 굉장히 찻잔으로 옛날 쓰거나 그 토기들서부터 어떤 용기로 쓰거나 이러는데 현대 저렇게 이렇게 설치 토기들까지 작품화됨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실용성과는 좀 구성되어 멀어지지만 있네요. 네. 순수 미술 쪽에 좀 더 다가가는 그 히스토리가 그런 측면은 네. 있습니다. 들어있는 네. 하나의 거대한 오브제가 돼버렸네요. 네. 네네. 그런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장작 가마를 사용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가스 가마와 비교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것은 아마도 장작가마에 대한 매력이고 또 하나 이유를 찾자면 제가 서두에 작가님 작품의 특징이 자유로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장작가마는 자유로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장작가마는 가스가마와 달리 수많은 요변이 가마 안에서 일어나요. 나무의 재와 불의 그 흐름이 고스란히 도자기 위에 내려앉아서 이런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가마똥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마의 형태에 눌러앉지만 형태를 해치지 않는 그런 수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작가마를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고요. 저도 도자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스가마는 머신메이드 같은 느낌이라면 네. 장작가마는 핸드메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형성과 획일성을 지향하시고, 네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네, 그 자유로움을 추구하시는 네네, 작가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 가스나 전기 가마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작가님이 의도하지 않은 그 우연성이랄까요? 네. 네, 그런 요소들도 많이 개입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네, 그건 뭐 거의 100% 우연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대신에 장작가마는 작가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변화무쌍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마를 떼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마 오픈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결과의 작품들이 그 안에서 나오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과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작가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은 우연히 나온 결과보다도 그 과정 중에 본인이 노력하고 또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그거를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작가가 장작가마를 고집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장작가마 작업을 고집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장작가마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밀봉 상태에서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파손될 확률도 높아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인위적이지 않은 그 형태와 색깔이 나왔을 때 작가들이 느끼는 감정은 가스나 전기에서 느끼는 감정하고 또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지의 아크릴을 이용한 회화 작품도 있고요. 이건 지금 장독 독일을 네. 표현한 거죠? 네, 다 그 네. 항아리를 항아리. 그린 예. 겁니다. 네. 이야. 이야, 그참 작가의 그 뭐라고 할까 자유로움이 가득 느껴진다고 할까. 네, 네, 맞아요. 그런 전시회 이 다양한 토기도 볼 수 있었고 아기자기한 그 느낌이 들면서도 투박한 느낌도 또 들고. 근데 전시회 주제가 흙, 담음, 네. 담음, 집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모든 사물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흙을 다룬다는 점에서 흙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담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200개짜리 그 오브제 작업을 보셨다시피 다양한 역사와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담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은 이인진 작가님의 주된 모티프가 집이에요. 우리 정서로서의 집, 안락하고 기댈 만한 집.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집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작품을 보다 보니까요, 작가의 사상이 틀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특히 그 철제에 자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 절대 낱개는 안 파시는. 네, 절대 안 파는. 네. 네, 그 어떤 장인 정신도 엿보이고 굉장히 그렇죠. 예, 네.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도예 작품전을 많이 보지만 그 수백 개를 하나의 오브제로 현대 미술화한 그렇죠. 도자전은 참 드물었어요. 네. 처음 보는데 바로 이제 그 담음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집적하는 담음 시리즈인데 커다란 틀에 자기들이 가득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담음의 형태로 어떤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놓는 네, 하나하나마다 네, 그런 주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고집이시네. 좀 하나씩 해가지고 좀. 정말 주제 중 하나인 담음이 작품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여행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도예가들은 도예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회화 작품도 있는 게 참 그쵸. 인상적이었고요. 음. 회화, 음. 도예 질감만큼 회화의 질감들도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회화의 어떤 그런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작품을, 회화 작품을 평가할 때 이것을 그리느냐 아니면 표현을 하느냐에 조금 기준을 달리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린 듯 하지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화 작품도 우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경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막 네. 빠져서 보고 있던데. 아니 저는 그 집 모양 많은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지붕이 있고 담이 있는 집 모양 작품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지금부터 그런 작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담인 듯 집인 듯 뭐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뭔가 화면과 공간성이 강조된 것 같은데요. 생활 도구를 만드시던 작가님이 집으로 관심을 돌리셨어요. 네, 작가님이 집을 만들게 되신 동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오랜 타국 생활을 하시면서 도예에 입문하게 되시고 네. 그리고 그 도예 입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국 전통 초가집의 선이 작품에 나와서 어느 순간 이게 뭐지? 내가 가진 DNA가 뭔가 하는 걸 고민하시는 과정 중에 이게 한국의 전통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 뿌리 자체를 많이 느끼셔서 고향 더 크게 말하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집에 대한 작업을 하시고 올해 작품이네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작이고요. 그 근대 미술 작가 중에 김한기나 박수근이나 이렇게 회화하시는 분들이요. 네. 이런 작가님들 작품 보면은 뭐 그 내용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끌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정서적 동질감? 네. 네, 그런 건데 이 작가님의 작품만 봐도
기와의 느낌과 그다음에 막 아름드리 우리나라의 나무 같은 것들, 주택은 왠지 그 담벼락이 집이 갖고 낮잖아요. 있는 공간성과 네. 담장도 흙이 갖고 없거나 있는 그 낮은데 재료의 속성, 이제 이인진 그래서 작가님의 이거 작품 원초성이 담벼락은 아닐까 조금 높아요. 이런 생각도 보는 순간 그래서 좀 조금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고 오늘은 물어봤더니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상상력을 작가님하고 가미해서 같은 동질감을 뭔가를 많이 차곡차곡 느끼시는 쌓기 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거. 네, 높아졌다. 네. 그게 라고 사실은 얘기를 작가가 가장 하시더라고요. 들어서 좋아할 네. 그 감동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작가는 물론 집 그리고 흙 다 또 도자기도 토기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 회화에 대한 본질과 흙에 대한 집에 대한 모든 자연의 근원이 다 흙에서 나오고 흙에서 재료가 주는 물성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박수근의 회화에서 나오는 집도 굉장히 사뭇 닮아 있잖아요. 이 장면과. 그래서 그 재료의 물성에서 오는 유기적 관계가 그런 원초적인 동기부여나 그런 것으로 결국은 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정겨움, 따뜻함 그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집으로 와서는 도기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네. 불규칙적이면서도 편안한 그리고 또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는 작가님의 그 유기적인 신체 그런 지문과 터치와 강약이 나타나면서 유일한 작업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은 물론 다 어디에나 하나밖에 없는 작업들이지만 작가님은 이런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 작가님으로서는 더 자유롭게 노시지 않으셨을까. 네. 위의 토기 작업들이나 회화 작업보다 더 자유분방하게 작업을 즐기면서 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네, 네, 네. 이인진 작가님의 작품을 그냥 간략하게 정의하면 척 봐도 한국 사람이 만든 한국적인 작품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집은 외국 생활하실 때 외국 네. 집 모양을 그렇습니다. 딴 것 같아요. 뭐 네팔이나 네. 이런 데 고산지대에 사시는 그 아시아권 또는 뭐 그런 뭐 티벳 이런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집의 형태죠. 네. 색깔도 그렇고 우리나라 집들은 저런 원색을 쓰지 않잖아요. 그 여기 집들을 보면 이게 전통 가옥과 현대 가옥을 섞어놓은 듯하고 네. 그리고 작가님이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을 넘나드셔서 그런지 약간 구상과 추상의 경계도 이렇게 넘나드시는 것 같고 다양하게 너 표현돼 훌륭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거 사실 촬영할 교수님이 때요. 내년에 저 자리가 정면 매우 후회는 위험한 시거든요. 자리였어요. 정면 높은 데다가 후회는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아서 각국에서 네. 얻었던 조심조심해서 그러셨겠다. 모든 것들이 또 그게 싸지도 않아요. 네. 뭐 보통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예? 네. 뭐라고요? 이 네. 시리즈를 워낙에 또 보다 저명한 작가이기도 해서 뭔가 그러고 예술적인 보니까 하나의 우리 오브제로서 선생님 얼굴이 충분히 좀 경직되셨나요? 아니 이제 몇 천만 원이라고. 그럼 아까 어떤 그 실용성도 있어요. 담은 특히 그 이 자체는 작업들은요. 그러게. 아니, 그것도 200 정말 작업들은 굉장히 비싸 석등이나 가격을 얘기 안 그런 해주셨는데 느낌을 엄청 좀 비싸다고 받으시지 하시더라고요. 대충 않으실까? 위로 짐작할 그래서 수 조명도 있겠는데. 되고 네. 또 화분으로 쓰시기도 하고요. 뭐야? 명품이라 조명으로 하면은 화분을? 저 비싼 정이 거를. 두고 보아서 예쁜 작품이기도 하지만 저 실생활에 안에다가 가까이 쓰면서 밤에는 이제 기능적이기도 촛불 같은 걸 해야 놓고 해서 하니까 예전에 우리 그런 석등 면에서는 썼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자 조각, 도자 설치, 그리고 도자 건축까지 전통과 공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충분히 고민하신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작가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관람객이 느끼고 그거를 공감하고 그러면은 뭐 충분히 그 작가는 작가가 할 몫을 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우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도예를 전공하신 대표님이다 보니까 도예에 관한 설명을 참 잘해주셨어요. 네. 아니 저 샀다. 어디다가 저지를? 집에. 마당을 마당 있는 집을 사야겠어요. 집을 먼저 사야 되는 집. 아, 저거 사기 전에 집부터 사야만 네. 돼요. 아니, 야 이거 참
아, 저걸 사가지고 이 장갑이 이렇게 놔두면은 이사 가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해받을 만도 했는데. 맞아요. 네. 네. 집 모양도 좀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네. 정말 다양해요. 네. 네.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상당히 높고요. 거의 네. 어린아이 정도 작품이. 수준이 네. 돼요. 네. 예. 그래서 참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도예구나. 이렇게 집에만 갖다 놔도. 네. 아, 어쨌든 집 사야 된다니까. 집을 빨리 사겠습니다. 먼저. 저걸 갖다 놓으려면 집을 사야지. 우리한테는 어림없어. 어이구, 위아는 작가님. 가격이 사실 작품이니까 만만치 않을 텐데 실제로 네. 이 조명이나 화분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실제로 구입하셔서 네. 조명, 이제 좀 마당에 있는 집이겠죠. 아. 네, 조명으로 쓰거나 화분으로도 실제로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정말 이인진 작가의 도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 아직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인전 아이고. 작가의 전시는 얼마 전에 막을 내렸고요. 아. 하지만 또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이인진 작가님은 계속해서 전시를 여실 거고요. 또 이와 유사한 작품들을 발표하실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보시면 다시 이인진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뚜루드 갤러리 오늘은 다양한 도예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인진 작가 개인전을 만나봤습니다. 평론가님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